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수분 섭취량도 다양한 방법으로 늘어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물을 많이 마시는 건 건강에 좋은 거라고들 하죠. 그래서 하루 8잔을 기준처럼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시나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물을 과도하게 마셨을 때 생기는 신체 이상 신호,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건강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분은 왜 필요할까? 먼저, 왜 물이 중요한지부터 짚고 갑시다. 물은 우리 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세포 활동,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소화 등 모든 생리 기능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없으면 인간은 단 며칠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잉 공급되었을 때 우리 몸은 오히려 그 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2.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생기는 문제 물 중독. 물 중독, 워터 인타크서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해질이 무너지면 세포들이 정상 기능을 못하게 되고 가장 민감한 뇌세포가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물 마시기 대회에 참가한 여성이 수리타 리처드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회 직후 뇌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급성 저나트륨 혈증에 해당합니다. 3. 저나트륨 혈증 숨겨진 위협. 저나트륨 혈증은 몸속 나트륨 농도가 희석되어 세포 안으로 수분이 들어오면서 세포가 붓는 현상입니다. 특히 뇌는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공간에 둘러싸여 있어 세포가 부풀면 압박이 생깁니다. 오클랜드 대학 운동생리학 교수 타마라 휴마이너스 버틀러는 뇌는 단 8에서 10%만 부풀어도 뇌관을 눌러 치명적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 물, 그럼 얼만큼 마셔야 할까? 흔히 하루 8잔이라고 하지만 이 기준은 과학적으로 애매합니다. 사람마다 키, 몸무게, 활동량, 식사량, 날씨,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기준에 따르면 성인 남성은 하루 3.7리터, 여성은 2.7리터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총수분 섭취량입니다. 즉, 음식, 커피, 주스, 우유까지 포함됩니다. 5. 몸이 보내는 과수분 섭취의 신호 12가지. 그럼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있다는 걸 우리 몸은 어떻게 알려줄까요? 지금부터 대표적인 신체 신호들을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1. 두통. 두통은 탈수뿐 아니라 수분 과다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세포가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면서 두개골을 압박해 두통이 유발됩니다. 2. 무색의 소변. 소변색이 너무 밝거나 완전히 무색이라면 물의 양이 과도하다는 경고입니다. 건강한 소변색은 연한 노란색, 투명한 노란색입니다. 3. 잦은 소변. 하루에 6번에서 10번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10번 이상 소변을 본다면 수분 과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깬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2번 이상 깬다면 신장과 수면의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5. 손, 입술, 발에 붓기.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면 세포가 부풀어 피부가 붓고 색이 변하거나 저릴 수 있습니다. 6.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단기간 체중이 증가했다면 지방이 아니라 체내 수분 때문일 수 있습니다. 7. 소변 신호를 잘 못 느낀다. 물을 너무 자주 마시다 보면 방광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신호를 느끼는 감각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8. 찔끔, 소변, 요실금 증상. 방광을 너무 자주 비우면 근육이 약해져 작은 자극에도 소변이 새게 됩니다. 9. 메스꺼움과 구토. 신장이 수분을 처리하지 못하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할 수 있습니다. 10. 근육 경련과 약화. 수분은 많지만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쥐가 나거나 쉽게 피로해지고 저리게 됩니다. 11. 피로감. 신장이 과도하게 일을 하면 코르티솔 등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12. 갈증이 없음에도 억지로 물을 마신다. 입이 마르지 않는데도 물을 더 마셔야 해라는 강박으로 마신다면 몸의 자연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6.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갈증을 느낄 때만 마시기. 우리 몸은 스스로 수분이 필요할 때 신호를 줍니다. 전해질 음료도 함께 섭취하기. 코코넛 워터, 미네랄 워터, 스포츠 음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로도 수분 보충 가능. 수박, 멜론, 상추, 오이 등은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운동 후 수분은 천천히 보충하기. 운동 직후 한꺼번에 마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소변색으로 내 상태 확인하기. 무색이면 멈추고 연노란색을 유지하는 게 건강한 수분 섭취입니다. 7. 카페인 음료는 탈수 음료일까? 많은 분들이 커피는 수분 섭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실제로 탈수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와 차도 물처럼 수분 공급에 기여합니다. 단, 당분이 많은 음료는 조심하세요. 8. 수분 섭취량 계산 방법. 실제로 계산해보면 남성은 하루 3.7리터 중 1.3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물로 섭취하면 충분하고 여성은 2.7리터 중 1에서 1.2리터 정도가 권장됩니다. 나머지는 음식이나 다른 음료로 보충됩니다. 9. 실생활 적용 팁. 무리한 물 마시기 챌린지는 피하세요. 수분이 풍부한 음식도 꾸준히 섭취하세요. 땀이 많이 나는 계절엔 전해질 보충도 잊지 마세요. 화장실 횟수, 소변색으로 스스로 체크하세요. 하루에 2리터를 꼭 채워야 한다는 압박은 버리세요. 마무리 정리를 해보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세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마셔도 병이 됩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듣고 내 몸에 맞는 수분 섭취를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